혹시 염증성 장질환, 그러니까 IBD를 겪고 계시다면요. 이게 단순히 증상만 관리하는 게 아니란 걸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마음 한쪽에 늘 암에 대한 걱정을 안고 계실 수도 있죠.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장기적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, 그리고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 얘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길입니다. 먼저 왜 위험한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할 거고요. 그리고 숨어있는 위험 신호를 어떻게 찾아내는지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. 치료의 판도가 수술에서 내시경으로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.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환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. 네, 그럼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IBD를 오랫동안 앓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,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높은 걸까요? 연구 결과를 보면요. 무려 1.4배에서 1.7배나 높다고 나와요. 여러분,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숫자가 아닙니다. 바로 이 숫자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정기적인 검진이 생명줄입니다 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. 의사들이 검진할 때 마치 탐정처럼 찾아 헤매는 게 있는데요. 바로 이 대장 신생물, 영어로는 CR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암으로 변하기 바로 직전 단계, 일종의 경고 신호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. 이 CRN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없애버리는 것, 바로 그거예요. 아니 근데 이렇게 작고 또 교묘하게 숨어있는 위험 신호를 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서 현대의학 기술이 정말 마법처럼 등장합니다. 말 그대로 과거에는 보이지도 않던 걸 보게 만들어줬거든요.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. 예전 표준 내시경이 그냥 일반 화질 TV였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요즘 쓰는 고화질 내시경은 4K 초고화질 TV를 보는 것과 같아요. 여기에 특수 염료까지 쫙 뿌리면 의심스러운 부위가 선명하게 빛나면서 과거라면 그냥 지나쳤을 평평하고 미묘한 병변까지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된 거죠. 일단 뭔가 찾아내면 의사들은 곧바로 분석에 들어갑니다. 마치 프로파일러처럼 여러 분류체계를 사용해서 그 녀석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. 모양은 어떤지, 표면 패턴은 또 어떤지. 이걸 꼼꼼하게 따져서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인데요.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큰 수술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환자 친화적인 기술로의 엄청난 전환이 시작됩니다. 아마 환자 입장에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질문일 거예요. 전암성 병변이 발견됐다는데 이제 저 어떻게 되는 거죠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과거와 현재가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.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. 이런 병변이 발견되면 대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는 게 거의 일반적이었어요. 하지만 이제 새로운 표준은 바로 내시경입니다. 대부분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칼 하나 대지 않고 병변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게 그냥 회복이 좀 빠르다는 차원이 아니에요. 내 소중한 장기를 그대로 지키면서 삶의 질을 정말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인 겁니다. 이렇게 대단한 시술, 혹시 엄청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지금부터 그 원리를 살짝 보여드릴 텐데요. 생각보다 놀랄 만큼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. 정말 간단하죠? 딱 3단계예요. 먼저 병변 아래에 액체를 주입해서 살짝 들어 올려주고, 다음으로 얇은 올가미로 병변을 감싼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가미를 싹 조여서 깔끔하게 제거합니다. 이걸 내시경 점막 절제술이라고 부르는데요. 정말 놀랍도록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. 자, 이렇게 병변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죠.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, 꾸준하고 세심한 추적 관찰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. 병변을 제거하고 나면 추적 관찰 주기가 이전보다 훨씬 촘촘해져요. 만약 고위험 병변이었다면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바로 첫 추적 검사를 받게 되고요. 그 후로도 최소 5년간은 훨씬 더 집중적인 관리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
혹시라도 새롭게 생기거나 재발하는 병변이 있다면 가장 치료하기 쉬운 시약 단계에서 바로 잡아내기 위해서죠. 이게 바로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또 능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놀라운 발전들, 이게 IBD와 함께 살아가는 환자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?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환자분들은 더 이상 큰 수술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. 내 몸의 장기를 온전히 지키면서 훨씬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. 이건 곧 더 나은 삶의 질을 의미하죠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환자 스스로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기 건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.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합니다. 수술에서 내시경 치료로의 전환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팀 접근, 즉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의 의사가 아니라 소화기내과, 병리과, 외과 의사들이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환자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찾아줘야 한다는 뜻이에요.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? 이 자료에서도 암시하듯 머지않아서 인공지능, AI가 인간 의사의 눈을 도와서 아주 미세한 병변까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? 의학의 혁신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미래는 분명 오늘보다 더 희망적일 겁니다.